청강사전 현부전인데요. 거기 5번부터 8번에 보면 청강사전 현부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어 벌써 이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전이에요. 뭘 의인화해요? 이거는 거북이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청강사자 현부전인데 이 현이 거북이죠. 그래서 거북이를 의인화한 어떤 이것도 뭐예요? 가전이에요. 할까 말까 이거는. 이건 안 할게요. 그냥 저기 넘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아니야. 아까 시간이 일단 이거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기 87쪽에 보면 거기 고려가요 마무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생각하니까 그러네. 여기 일단 보면 87쪽에 보면 상저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고려가요예요. 근데 이제 다른 고려가요하고 좀 다르게 얘는 이제 연이 안 구별된 단연체죠 다. 그래서 이제 상은 뭐냐면 이게 요게 이제 서로 상자고요. 여기 이제 저가 뭐냐면 이제 방아짓기를 하는 거예요. 방아를 찧어서. 방아 알죠? 네. 아 절구 미안해. 방아가 아니고 방아짓기 절구짓기 이거. 그래서 절구짓기, 방아짓기 뭐 그거 하는 건데 네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들이동 방해나 디어 희에 거기 뒤에 나와 있는 희에 희야에 뭐 이거는 다 뭐예요? 감탄사 영구 종구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들기동은 뭐예요? 이거는 덜커덩 뭐 이런 말이에요. 이거 의성어죠. 덜커덩 뭐 이런 말이에요. 덜커덩 방해나 디어 방아나 찌어 뭐 이런 말입니다. 방아나 찌어 덜커덩 방아나 찌어 개우준은 밑에 나와 있죠. 예, 거친. 거친 밤이나 지어서 아바님 어마님께 받잡고라는 거 이제 바치고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남것이든 뭐예요? 남으면 내가 어떻게 먹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좀 특징이 뭐냐면 고려가요 유일의 노동요고요. 고려가요 유일의 어떤 노동요가 되고요. 그다음 주제가 그 고려가요가 대부분 사랑 노래였잖아. 근데 얘는 주제가 뭐예요? 노동? 하고 이제 효? 효지. 그렇지. 주제가 효예요. 일할 때 부르는 노래라서 이제 노동요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제는 효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350 나와 있는데요. 350은 이제 이게 뭐가 이제 엄마고요. 사는 이제 뭐 이거 생각하다 이런 말이죠. 생각하다. 그래서 엄마 생각하는 노래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뭐라고 읽어요 여기? 홈에도. 그렇지. 홈에도 나리엄 마라난 뭐 이렇게 되는데 홈에가 뭐냐면 홈이에요. 홈이도 나리엄 마라난 날카롭지만 뭐 이런 말입니다. 홈이도 날이지만 날카롭지만 낫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낫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쓴 말이에요. 홈이는 바로 누굴 나타내면 아빠고요. 아버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낫은 누가 돼요? 얘가 이제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도 날카롭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나를 어떻게 해줘? 사랑해주지만 뭐 이런 말이지만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처럼 뭐 해주지 않는다?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누구 사랑이 더 크다? 엄마 사랑이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좀 싫어하는 노래인데 짜증나잖아. 엄마의 사랑이 더 크대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아바님도 그 밑에 보면 아바님도 어이여신 말하나 무슨 말이야? 어버이시지만 뭐 이런 말입니다. 어버이시지만 위동도둥성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뭐 후렴구죠. 어마님 같이 괴다 또 나왔네요. 예? 괴다 괴실이. 괜시.
아까 했잖아 괴다. 사랑 그렇지. 어머님 같이 사랑해 주실 리가 어떻다? 없다. 사랑해 줄 리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사랑보다 누구 사랑이 더 크다? 엄마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호미와 낫에다가 농기구에다가 뭘 비유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비유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호미도 날카롭지만 나까지 들리도 없습니다. 아버님 뭐예요? 아버지도 뭐 이런 말이죠.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님 같이는 알죠? 어머니 같이 괴실이 사랑해 줄 리가 없다. 뭐라고?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이게 3호곡이고요. 근데 이게 고려가요. 이제 이게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고려가요. 근데 뭐 3호곡은 좀 나오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설 나와 있는데요. 경설은 좀 어렵습니다. 얘는 이제 경설인데 설 아까 했죠? 네. 설은 뭐라고 그랬어 이게? 고전수필이라고 했잖아. 이게 경이 뭐예요? 이게 거울이죠. 그러면 현대어 풀이하면 뭐가 돼요? 거울 이야기쯤 되면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거사 그럼 뭐냐면 어떤 사람 뭐 그냥 이게 바로 작가예요. 어떤 거사 이 사람이 바로 작가지. 그래서 어떤 작가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리운 달빛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하였다. 한 나그네가 자 여기 이제 손 나그네가 나왔죠. 자 또 똑같아요. 이 거사 작가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약간 좀 독창적 사고를 갖고 있고요. 나그네는 어떤 사고를 갖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좀 일반적이고 그렇지 뭐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사고 통념적 어떤 사고를 갖고 되죠. 통념적 사고를 갖고 되죠. 그럼 뭐 나는 여기 작가는 뭐 비정상이냐? 그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야? 거사하고 나그네하고 놓고 봤을 때는 거사가 훌륭하고 나그네는 그냥 약간 너무 좀 편견에 치우친 사고. 그래서 지금 거사가 무슨 거울을 갖고 있어? 좀 흐릿한 거울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맨날 쳐다보고 있어서 그랬더니 나그네가 뭐라고 그래? 저거기 나와 있잖아. 나그네가 거사를 보면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얼굴을 비춰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약간 좀 실용적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울의 어떤 실용적 가치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걸 봐야 되지 않냐? 이건 약간 뭐예요? 정신적 가치지. 그래서 거울을 보고 거기 얼굴을 비추든가 아니면 그 맑은 것을 취한다. 그래서 정신적이거나 실용적인 어떤 가치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사의 얼굴이란다.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고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냥 야 넌 왜 흐린 거울을 자꾸 보고 지랄이야 뭐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군자를 말하는 거죠. 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군자 어진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군자는 많아요 적어요?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적어요. 그렇지 적지. 얼굴이 못생기고 추한 사람은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 많지. 오케이?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다. 만일 한 번 보기만 하면 반드시 깨트려 버리고야 말 것이니 그러니까 대부분 얼굴 못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맑은 거울을 하면 깨트린대요. 그래서 여기 거울을 깨트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깨트린다라는 거는 이건 결국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 깨진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무너진다 뭐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떤 실패를 지금 거울이 깨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지에 흐려진 채로 그대로 넣는데요. 자 먼지에 흐려진 채로
그대로 두겠대요. 결국 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대의 어떤 결정을 포용하라 이런 의미야. 상대의 결정. 이거 경선이 좀 어려워요. 상대의 결정을 포용하는 어떤 자세가 어떻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울이 의미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이니 먼지에 흐려진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지. 본질은 안 변한다. 거울이 흐려져도 결국 본질은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뭐야?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때를 기다린 후에 때를 기다려서 닦고 갈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거다. 자, 내가 거울을 보는 거는 뭐라고요? 흐린 것을 취하는 거래요. 이건 결국 타인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인간의 어떤 결정을 포용하는 화자의 어떤 자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는 어찌 이를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제는 뭐가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포용하고 때를 기다리고 사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선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2학년 문학 측에 많이 실려 있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 인춘의 국순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보고 갈게요. 요것만 좀 볼게요. 요거 아까 우리 뭐 봤었어요? 술 의인한 거. 잠깐만요. 제목이 국선생전 배웠잖아. 예. 국순전 똑같아요. 이 국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노루인가? 누룩 술이에요. 술 재료죠. 술. 그래서 술을 의인한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일생을 쓰고 교훈을 쓰는 거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가전체 소설, 가전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가전체 소설 그래도 되고요. 가전체라고 얘기합니다. 가전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뭐 만든다고? 일생을 전기문 쓴다고요. 알겠어요? 네. 빨리 읽을게요. 국순의 자는 자훈이다. 자는 아까 얘기했죠. 어렸을 때 이름이에요. 그죠? 그 정훈상은 농서 출신이다. 90대 선조였던 모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요? 보리라니까. 맥주. 그래서 후직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옛날에 보리를 많이 농사를 지었나봐. 요즘은 쌀 많이 먹잖아. 근데 이제 뭐 옛날엔 보리로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은 그것이다. 모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거울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없는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귀천없는 교훈을 얻었대요.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라는 건 뭐야? 보리를 찧어서 뭘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술을 만든 거야. 이게 그 절구와 절구공이 사이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건 무슨 말이야? 결국은 술을 주조하는 과정이 이게 술을 제작하는 어떤 과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조상 얘기를 좀 한참 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순은 얘가 바로 이제 주인공이죠. 국순. 얘가 아까 국선생이었잖아. 아까 걔는 이름이 뭐였어? 국성이었잖아. 성스러운 이름이었어. 근데 얘는 순이에요.
수은박하고 뭐 순탄하고 뭐 이런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술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출렁대고 넘실대름이 그렇죠. 술이 이제 출렁대고 넘실거리잖아. 만경창파 같아요. 만경창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고전 시간에 맨날 나오는 말인데 넓은 파도 바다란 뜻이 알겠어요? 아 예. 넓은 파도 바다와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었고 그렇죠. 무슨 술이니까 청주잖아. 더 이상 맑아질 수가 없고 뒤흔든다 해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의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잠옷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서법사에게 나아가 서법사는 이건 뭐냐면 이게 차를 말하는 거야. 차. 이게 우리 마시는 차 있잖아. 녹차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뭐 한 거야? 겨룬 거야. 알겠어요? 차를 마실래? 술을 마실래? 술을 마셔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서법사, 그러니까 차 마시는 어떤 그 무슨 연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오케이? 차 마시는 뭐 어떤 잔치, 차 마시는 연회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온종일 담론을 했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탐복하여 쓰러졌어요. 왜 쓰러져? 왜 쓰러집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쓰러졌지. 탐복하여 쓰러졌다라는 말은 술 취해 쓰러졌다라는 말을 지금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탐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처사라 함에 공경대부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공경 뭐예요? 높은 지위를 가진 어떤 신하들 벼슬 뭐 이런 걸 공경이라고 해요. 대부도 마찬가지야. 높은 벼슬을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공경대부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머슴은 알죠? 네. 하인들 그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뭘 좋아했다? 그 국수? 그렇지 술을 좋아했다고.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모두 그를 흠모하였으며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피하여 말하기를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렇죠? 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즐겁지 않죠.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라는 이는 감시관이 있었는데 감시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관상을 잘 봤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산도라는 사람이 관상을 봤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리나를 낳았을고 기리나 뭐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리나 뭔가 뛰어난 사람 오케이? 네. 여기서 말하는 기린이 저기 그 동물원에 있는 기린이 아니고 이것도 상상에 있는 무슨 기린이 알겠어요? 기리나라고 그래요. 기리나 뭐 아주 풍운 훌륭한 사람 뭐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약간 이런 애들. 그래서 기리나를 낳았을 거.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술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뭐도 있다? 단점. 그렇지. 천하를 그르친다라는 단점도 있을 거야라고 지금 예언을 한 거야. 알겠어요? 관부에서 순을 불러서 청주 종사를 삼았으나 청주 종사는 좋은 술이 알겠어요?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동을 시켰어요. 평원동은 무슨 술이에요? 나쁜 술이에요. 그래서 좋은 술 시키다가 지금 나쁜 술 시키니까 이제 화딱지가 나잖아. 그래서 뭐를 해요? 얼마 후 탄식을 해요. 지금 화가 나니까 알겠어요? 탄식하기를 내가 이 얼마 되지 않은 녹봉을 받고 이따위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장과 술상 사이에 고추 서서 담론하자.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전후주 때 전후주가 아니고 미안해. 진후주 때 진나라 후주 때예요. 이게 중국 그 어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진나라. 뭐 5, 16국 시대 뭐 그때쯤 될 거야 아마. 진나라 후주 때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목대부 예근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의 자기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난가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마다 임금이 어떻게 했다? 좋아했다 이런 얘기지. 맨날 뭐 하니까? 그렇지 술 마시니까. 순이 관세를 얻게 되자 어진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의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아까 그 국선생들하고 비슷해요. 알겠어요? 제사에 쓰잖아 술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 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자, 술에 뭐가 나타나요? 부작용. 부작용, 단점, 폐해가 나타나죠. 그지? 그러나 수는 입을 굳게 담은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을 몰랐다. 간언이라는 건 임금에게 뭔가 그 옳은 말을 아뢰는 걸 간언이라고 그래야 알겠어요? 자, 순이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 그렇죠. 못하고 있죠.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돌았다. 수는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아까 그 국선생전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국성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잖아. 얘는 근데 단점이 나타나요. 무슨 단점? 임금을 취하게 하고 그다음 또 뭐? 동거도. 그렇지. 돈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그를 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우 무슨 버릇이 있어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또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 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대하고 아렸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다. 그렇죠. 술 먹으면 뭐가 나요? 술 냄새가 나잖아. 그 술 냄새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손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려. 그러자 수는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신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되었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죠. 얘도 이제 때를 알아서 뭐 한 거야? 물러난 거야. 알겠어요? 아까 국성도 그랬잖아요. 얘도 때를 알아서 물러났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때를 알아 물러난 거예요.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수는 갑자기 병이나 하룻밤 만에 죽고 말았다. 자식은 없고 먼치적 가운데 9벌 되는 청이 얘도 뭐예요? 술 이름이 알겠어요? 네. 청준가? 몰라. 훗날 당나라에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했다. 자, 그 자손이 중국에서 번성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중국 애들이 술을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지.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사신은 누구라고요? 작가. 이게 역사를 쓰는 사람인데 결국 작가의 뭐가 나타나요? 평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국시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었고, 그렇죠. 뭐 어떤 공로가 있었어요? 보리로 백성들을 구제했잖아.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 했으나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에 들어갈 말 오른쪽에 8번 뭐가 들어가겠어 이거? 그 1번. 그렇죠.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했죠. 임금에게 가난하지 않았잖아. 네. 그래서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산도의 말을 좋게 믿을 만하다. 아까 산도 뭐라고 그랬어? 길이 난데 세상을 저기 길이 나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 뭐 백성을 그르치게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저기 뭐냐 모의고사도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의고사 안 갖고 가?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시험 범위 보내주세요. 네. 수고했어.